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해외 증시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지금 포르투갈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상황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유럽발 재정 위기, 은행 위기에 다시 한번 공포감을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어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포르투갈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0.42% 내린 16,915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52% 내린 4,3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41% 하락한 1,964로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의 유동성 문제가 포르투갈의 금융시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부추긴 하루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포르투갈의 악재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살펴보면 포르투갈의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의 지주회사인 에스피리토 산토 인터내셔널이 13억 유로에 달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날 BES의 주가는 장중한 때 17% 이상 폭락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거래 정지를 통해서 폭락세가 멈춘 것으로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포르투갈 증시가 4.2% 급락해서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포르투갈 경제가 회복세를 띠면서 그동안 국채 발행 등 3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사태로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에 BES의 재무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포르투갈 국회에서는 재무장관과 포르투갈의 중앙은행 총재를 불러서 향후에 산토 금융그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 고용지표는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 악재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덮여진 그런 하루였는데요. 또한 미국의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5월달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6% 증가를 조금 다소 못 미치는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항목별로 자동차가 1.9%를 비롯해서 어떤 소비의 직접적인 관련이 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약 1% 이상 상승해서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어서 특징적인 업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어제 미국 증시도 여전히 포르투갈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유독 유틸리티 업종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유틸리티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과는 완전히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아메렌이 약 1.13%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도모니미션 리소스가 1.6%, DT 에너지가 1.2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악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유틸리티 업종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증시 특징주는 어제 어떤 종목이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네, 간밤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다우 30 종목 중에 반도체주 인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올라서 31달러 26센트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인텔이 강세를 띈 이유는요, OIC라는 어떤 민간 기구를 설립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해서 각 업종 대표 회사들인 델 컴퓨터와 삼성전자, 암텔, 브로드컴, 윈드리버와 함께 상호 작동과 관련돼서 사업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OIC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이게 인텔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에 사물 인터넷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질까 궁금해지는데요. IT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에 의하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향후에 2020년도까지 2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원 규모로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텔이 이 OIC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물 인터넷의 성패는 결국 전자기기 간에 안전하면서도 어떤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어제 강세를 띄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 반도체 장비, 반도체 칩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적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 또 인텔과 이런 식의 교집합이 점차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 어떤 것 가져오셨나요? 네, 사실 종목을 발굴하기 전에는 포르투갈의 악재가 나오기 전이어서 유럽에 조금 관심을 이제 가져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사노피라는 회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회사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 대형 제약 회사들과의 합병을 거듭해서 지금의 사노피 아벤티스라는 회사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프랑스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SAN을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4위의 거대 제약 회사이고요. 사업 부분은 크게 전문 의약품과 컨슈머 헬스케어, 백신, 일반 의약품,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산업피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라는 점이고요. 구체적으로 R&D 부문을 약 매출의 한 16% 정도를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관련된 그런 약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 정보도 좀 아울러서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이 회사의 그 차트를 살펴봤더니 포르투갈의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찰나에 포르투갈에 이제 악재가 터졌는데요. 어제 장은 0.89% 하락해서 75.70 유로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로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매출액은 약 10조 8,37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11조 1,375억 원보다는 하락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밝힌 하락 이유는요. 환율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2014년도 1분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유럽 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해서 미국과 이머징 마켓에서 각각 7.5%와 5.5% 시장 점유율을 상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2014년도에 이 회사가 밝힌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약 8,057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사업 부문인 항당뇨제와 자회사인 겐자임이라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올해 2014년도 EPS는 4에서 7%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 회사의 가장 주력 사업 부문은 당뇨병 치료제인 란투스라는 그런 어떤 제품인데요. 내년 2015년도 초반에 특허권 보호가 만료가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뇨병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또 하나의 메가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제오라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역시 항당뇨병 치료제의 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저혈당 증상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미국 그 FDA의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년 2015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이러한 FDA 승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 시점을 한번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75.65 유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상당 부분 2주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적절한 매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포르투갈의 어떤 악재 시점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직접 투자할 만한 종목 사노피였는데 직접 투자할 만한 ETF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ETF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요. 도이치뱅크에서 발행하는 파워쉐어스 에그리컬처 펀드라고 해서 농산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사실 농산물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투자 분야는 아닙니다. 우선 눈여겨보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2014-15년 동안 국제 곡물 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특별한 일만 없으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농산물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중동 쪽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어떤 좋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국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약간 반영이 돼서 하락세를 지금 멈추고 다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엘니뇨 현상입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엘니뇨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후변화가 심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니뇨에 대한 가능성은 늘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적인 기후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한번 대안투자의 성격으로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ETF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농산물 관련된 그런 선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약 12.5%를 비롯해서 대두의 12.5%, 그다음에 유구의 12.5%, 코코아나 커피의 약 11.11%를 담고 있어서 농산물과 어떤 커머디티에 골고루 투자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직접 투자할 만한 종목 프랑스의 제약회사 사노피였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을 약간 좀 낮게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 꾸준히 하락하면서 국내에서는 음식료 관련주가 주목받기는 했는데 이 국제 곡물가 이제는 하락 추세 바닥을 다지고 조금 상승에 베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관련된 ETF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외직투였습니다.